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그 함수,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이렇게 전부 나갈 생각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지수 함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었죠. 그 지수 함수에서 진행했었던 모든 얘기들이 같은 레파토리로 로그 함수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먼저 다뤄볼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적절하게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했었을 때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며 식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리고 또 그것의 그 있잖아, 우리 지수함수에서 어떤 식이 대칭이동 혹은 평행이동이 되어서 될 수 있는 식의 형태가 얘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까? 이런 것들 살펴봤었던 것처럼 역시 로그 함수에서도 그런 버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살펴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로그 함수의 여러 가지 성질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증가함수랑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로그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지수함수처럼 상당히 좀 단순하고 쉽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대1 대응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는 것도 역시 굉장히 좀 쉬웠었던 그런 측면이 이 지수함수에서 있었으니까 이 로그 함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오늘 수업의 좀 맥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블 기준으로 단어는 두 단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한 번에 좀 다 나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y는 로그 a의 x. 여기 이제 로그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방금 내가 이제 지수함수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이 로그 함수를 소개를 했었는데, 이 지수함수의 y는 ax 제곱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죠. 이 친구랑 y는 로그 ax, 이 두 친구가 굉장히 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역함수 관계에 있는데요. y는 ax 제곱이라는 것에서 이 x랑 a 그 y 얘네 둘 사이의 자리를 바꿔주고, 그 다음 양변에 내가 로그 a를 취해주면서 그럼 이 부분은 y라고 표현이 가능하니 y는 로그 ax 라는 식의 형태로 뽑아 쓸 수가 있어요. 즉 한마디로 y는 a의 x제곱이라는 것에 x랑 y랑 자리를 바꾼 다음에 y는 의 꼴로 정리했더니 얘가 튀어나왔다. 그럼 이 둘이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거야? 역함수 관계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좀 자주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만 하면은 그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테니까. 자, 그럼 이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로서 y는 로그 2x 이 그래프를 먼저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낯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당연히 점 하나하나 대입해가지고 찍어 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런 어떤 그림을, 이런 어떤 그 이미지를 좀 나타내겠구나라는 것을 떠올려 볼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수함수의 그 역함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왜냐면 우리는 역함수는 조금 이따가 검증하는 것으로 좀 이용을 해보도록 하고 하나하나 점 찍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x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밑과 진수의 조건에 의해서 정의역이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다, 양수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좌표 평면 위에서 이 오른쪽 편에만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x가 1일 때 y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0을 지나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여기가 2든 3이든 4든 5든 6이든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어찌됐든 간에 결국 x가 1일 때 y는 반드시 0이니까 얘는 1,0을 무조건 지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a 값의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1,0입니다. 자, 그 다음 x가 2가 될 때 y의 값은 얼마예요? 2가 되죠, 그렇죠? 1이 되죠,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x가 이제 3, 4, 5 이렇게 점점 커짐에 따라 당연히 이 값이 계속 끊임없이 커질 거야. 끝없이 커지겠죠. 물론 커지는 정도는 점점 작아지긴 할 거야. 왜? 이게 생각해봐. x가 4가 됐을 때 얘는 비로소 2를 갖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2였으니까 한 4는 한 요 정도쯤 되겠지?
그 다음 x가 이제 8이 되어야 얘가 한 칸이 또 올라가요. 얘가 그 다음 16이 되어야 한 칸이 또 올라가고요. 그 다음 32가 되어서야만 이제 한 칸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 칸이 올라가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 가로의 길이가 점점 길어진다는 것은 이 오름폭이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치?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대충 한 요 정도의 느낌으로 마치 그 유리함수 그리듯이 혹은 무리함수 그리듯이 이렇게 좀 곡선이긴 곡선인데 점점 그 곡선의 그 곡률이 조금 좀 완만해지는. 근데 이제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이 존재했지만 얘는 점근선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리함수라고 생각하면 느낌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x가 0과 1 사이에 값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떤 값을 갖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2분의 1일 때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4분의 1일 때는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점들을 따다다다다 찍어보면은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y축에 점점 가까워지는 형태로서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의 점근선은 없지만 여기서의 점근선은 존재한다. 그래서 이 y축이라고 불리우는 혹은 x는 0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선을 점근선으로 취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지수함수를 가지고 검증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이 친구는 y는 2x제곱이라는 녀석과 역함수 관계에 있을 텐데, 그럼 진짜 y는 2x제곱이라는 것과 y는 x에 대해서 대칭성을 띠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라는 선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면은 y는 2x제곱이라는 녀석은 여기에서 0,1을 지나고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친구였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역함수 관계처럼 그림이 그려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래요? 눈대중으로 봐도 딱 그런 것 같죠? 실제로 여기 0,1을 얘 반드시 지났었는데 얘는 1,0을 반드시 지난다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친구는 x축에 점점 가까워지는 모양을 띠고 있었는데 얘는 이제 y축에 점점 가까워지는 모양을 띠고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즉 이게 y축에 보다 더 가까워지는 건 아닌데 이게 뭐라고 말로 표현해야 되지? 어쨌든 이 오름폭이 이 가로로 가면 갈수록 세로로 올라가는 그 폭이 훨씬 더 계속 높아지죠. 근데 이 친구는 반대로 이게 꺾였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것과 반대의 특성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대칭성을 띠고 있는 것 같긴 하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요 점과 그다음 점근선 이 두 개를 굉장히 좀 유심히 살펴봤었던 것처럼 이 로그 함수에서도 이 점과 이 점근선 이 두 개를 유심히 살펴보면은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혹은 그렇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한 상태의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어쨌든 1,0 반드시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a의 값이 2, 3, 4 이렇게 1보다 큰 값이 아닌 이제 1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2분의 1 어때요? 2분의 1로 한번 생각해볼까? 자, a가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마찬가지로 1,0은 반드시 지날 것이고 그렇죠? 반드시 지날 것이고 x가 2분의 1일 때 얘는 1이라는 값을 갖죠. 그렇죠? 4분의 1일 때는 2라는 값을 갖고 로그값 계산 잘 되고 있습니까? y는 로그 2분의 1, 2분의 1 하면 1이고 y는 로그 2분의 1에 4분의 1 하면 2가 되잖아. 2분의 1을 두 번 곱해야 4분의 1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게 얘네 따다다다다다다다 점이 이렇게 찍히니까 이런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확 꺾여버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그러고 나니까 여기에 그려졌었던 이 검은색 그래프랑 이 파란색 그래프랑 뭔가 좀 되게 연관이 깊어 보인다. 그치? 역시나 확인해 봤더니 요거는 결국 마이너스 로그 2의 x라고 쓸 수 있지 않아? 로그 2분의 1의 x라는 것은. 그래서 y는 로그 2분의 1의 x라는 건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즉 이 검은색 그래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 것들의 함수값들을 따다다다다 찍어가지고 연결해 이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당연히 x축에 대한 대칭성을 띄고 있게끔 그림이 그려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2가 아니라 3으로 4로 5로 점점 여기에 있는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게 2, 3, 4, 5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숫자가 커지다 보니까 그래프가 자꾸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요. 근데 그렇게 착각할 만해? 그렇게 착각할 만해. 이게 숫자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점점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근데 오히려
여기에 숫자가 커지게 되면요. 여기 있는 값이 일정할 때, 즉 내가 똑같은 x값을 대입했을 때 그때 여기 있는 숫자가 점점 커지게 되면 이걸 가지고 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횟수가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계속 커지게 된다. 더 횟수가 적어지겠죠. 자, 얘는 지금 일정한 값이에요. 얘는 지금 똑같은 값으로 고정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얘가 숫자가 2에서 3으로, 3에서 4로, 4에서 5로 점점 숫자가 커져. 숫자가 점점 커지면 그 커진 숫자를 가지고 같은 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곱해야 되는 그 횟수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값은 점점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보다 더 밑에 점이 찍히면서 더 밑에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이 그림은 이 아래쪽에 그려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이게 아래쪽으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다 보니까 이게 훅 파고드니까 여기에서 푹 하고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좀 과정에서 그렸어요. 이렇게 좀 파고들어야 된다. 푹 파고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지고 통 하고 튕기는 거 아니야. 얘보다 더 이쪽 안쪽에 있으면 안 돼요. 얘보다 더 바깥쪽으로 가죠. 실제로 점 하나 다 찍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훅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그 지수함수에서도 그랬잖아. 이렇게 훅 들어오는 친구는 훅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이 x축, 이 정은선과 더 가깝게 그림이 그려졌었죠. 그치?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었냐면은 이 a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축과 x축, 축에 가까워진다라고 이야기했었어. a의 값이 1보다 큰 상황에서 a가 커지면 커질수록 y축과 x축, 축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것도 결국엔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a의 값이 1보다 더 큰 상황에서 a의 값의 절대값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뭐 1보다 크니까 그냥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이라고 하자.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어떻게 된다고? 축에 가까워져. 다시 뭐라고?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축에 가까워져. 어떤 상황 속에서 a가 1보다 더 크다라는 전제 상황 속에서. 물론 이제 a가 1보다 더 작은, 즉 0과 1 사이에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은 따로, 그림이 너무 지저분해졌으니까 따로 그림을 그려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처럼 이제 이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스스로 해내셔야 됩니다. 이 판단하는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 거지, 이걸 판단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외우란 얘기는 아니야. 자, 이게 a가 2분의 1일 때는 y는 로그 2의 x의 x축 대칭인 형태가 그림이 그려졌죠. 그 다음에 y는 로그 3분의 1의 x 같은 경우에는 y는 로그 3의 x의 x축 대칭인 형태로 그림이 그려졌고요. 자,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가 1,0이니까 y는 로그 2분의 1의 x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면 y는 로그 3분의 1의 x는 어떻게 그려질까? y는 로그 2의 x랑 y는 로그 3의 x를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럼 더 가깝게, 더 축에 가깝게 그려지는 게 2야 3이야? 3이었지. 그럼 당연히 2분의 1이랑 3분의 1 중에서 누가 더 가깝게 그려지겠어? 3분의 1이 더 가깝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로그 3분의 1 x, 얘는 이제 로그 2분의 1 x 매프가 될 것이다 라고 재빠른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a가 1보다 작을 때는 a의 값이 크면 클수록 더 축과 멀어지고 a가 1보다 더 클 때는 a의 값이 크면 클수록 축과 더 가까워진다 하면 얼마나 헷갈립니까? 지금이야 뭐 당장 외우니까 이걸 왜 까먹겠어? 당연히 기억하지. 당장엔 기억해. 근데 이게 그냥 이거 내 지금 당장 기억하고 난 다음에 뭐 한 열흘만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떠올리려고 해봐. 이게 떠오르나?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가 로그 3분의 1 x랑 로그 2분의 1 x 얘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고 얘는 마이너스 로그 2x니까 3의 x제곱과 2의 x제곱 중에 3의 x제곱이 더 가까우니까 y는 로그 3의 x가 더 x축과 가깝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징검다리 거쳐가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이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중간 과정을 굳이 안 거쳐도 될 것이고 그럼 결국 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워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외워봤자 어차피 까먹으면 소용이 없다. 자, 그것이 내 거야 혹시? 자, 그것이 이제 이 a의 값에 따른 그래프의 개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a의 값이 1보다 크게 되면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 a 값이 1보다 작으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 그 다음에 이때 a의 값이 뭐가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난다? 1,0을 지난다. 그리고 a가 1보다 더 커졌을 때는 a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즉 2에서 3으로 3에서 4로 4에서 5로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축에 어떻게 된다? 가까워진다. 왜 그랬었지?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기형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y는 2x제곱, y는 3x제곱, y는 4x제곱 이런 것들 떠올려 봤을 때 그러했었다. 그러니까 로그함수도 그러겠지. 자, 그 다음에 a가 1보다 더 작을 때는 어땠다고? a가 1보다 작을 때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점점 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축에 더 가까워졌어. 왜? y는 로그 2분의 1의 x는 y는 마이너스 로그 2x, y는 뭐 로그 3분의 1의 x는 y는 마이너스 로그 3x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이 y는 로그 3x가 y는 로그 2x보다 더 축에 가까웠으니까 당연히 3분의 1이 2분의 1보다 더 축에 가깝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을 이동했다. 그럼 y-n은 로그 a의 x-m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이것을 y는 로그 a의 x-m 그다음에 플러스 n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죠? 끝이야 이게. 우리가 이제 수학상에서 도형의 이동 파트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뭐 이 정도는 뭐 일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 어떻게 식을 바꿔요?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 식을 어떻게 바꿉니까? 잠깐만. 야, 물이 샌다. 왜 안 열려? 왜 안 열려? 잠깐만. 진짜 안 열리는데. 뭐? 영화 보러 오고 싶어. 넌 학원에 가면 야, 아이씨. 다 녹음되고 있는 거 알지?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x축에 대해서 대칭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로, y축에 대해서 대칭됐을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됐을 때는 네, x랑 y 모두 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그 다음에 뭐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 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 이런 것들도 다 배웠죠.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는 x랑 y랑 서로 자리 바꾸기.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는 x랑 y랑 자리 바꾼 다음에 그들의 부호까지도 바꾸기.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적용시켜 주시면은 식 쓰는 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해석하는 거는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2에 x-3 아니야, 마이너스 여기다 붙일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플러스 1.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도대체 y는 로그 2의 x를 어떻게 이동시켰다는 걸까요? 기본은 항상 요거죠. 어떻게 이동시켰다는 걸까? 일단 뭐부터 하고 싶어요? 일단 y축 대칭부터 먼저 해요. 그럼 이제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y축 대칭. 그 다음도 네,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좋습니다.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따라서 이제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괄호 x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그대로 그림 그려주시면 돼요. 어떻게? y는 로그 2의 x 먼저 그림 그려주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을 해 나가시는 거죠. 대신 이제 얘가 1,0이고
그럼 정근선이 x는 0이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셔야 되겠죠. 자, y축에 대해서 먼저 대칭이니까 얘가 슉 하고 뒤집힙니다. 마이너스 1,0과 역시 정근선은 다행히도 y축으로 유지. 자, 이 상태에서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하게 이동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점이 아까 몇 콤마 몇이었어?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바뀐 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 3만큼 1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2,1이 될 거거든요. 먼저 그럼 2,1에다가 점 하나 찍고 이 점을 무조건 지나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이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는 0이었었던 것이 x는 3으로 됐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고, 평행하게 이동한 거니까 당연히 얘보다 한 칸만큼 더 오른쪽에 있는 곳이 이렇게 정근선이 되겠죠. 그래서 정근선 먼저 쫙 그려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그림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2,1, 그다음 여기는 x는 3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대충 이제 개형 그림은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식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해석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맞춰서 그림까지도 완벽하게 그려내 주실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왔다 갔다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뭐 지수함수에서 뭐 로그함수에서 뭐 최대 최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방정식 부등식을 푼다든지 하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도 무리 없이 진행이 되겠죠. 물론 이 꼭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방부등식을 푸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끝났고, 눈이 쌓일라나 오늘도? 엄청난 눈이네. 응? 지금까지는 돌이 안 쌓였어. 자, 그럼 이제 지수함수에서 했었던 것처럼 중요한 얘기를 하나 또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y는 로그 2의 x, 이 아이를 적절하게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꼴을 한번 다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 일단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3.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7 마이너스 5. 될까요? 안 될까요? 다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뭐 너무 시시하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헷갈릴 만한 것들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로그 2의 2x 안 되잖아. 항상 판단할 때 좀만 더 생각 진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삐리리 플러스 삐리리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줄 수 있겠는가? 요것이 관건인 거잖아. 왜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지. 이런 건 단순히 외우고만 있으면 안 돼요. 직접 여러분들이 이거를 쪼개가지고 분리해서 이걸 이렇게 해서 1로 바꿔가지고 쓸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더라 안 되더라 막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외우고만 있으면 반대로 기억해놓고도 그것이 되게 일리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은 된다 안 된다라는 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된다면 왜 되는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자. 그래서 로그는 딱 보자마자 바로 분리, 이 진수끼리 곱한 것은 당연히 분리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분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기저에 깔고 가셔야 합니다. 알겠죠? 내가 아마 이걸 여름방학 때부터 각 수업 때마다 한 4번씩은 한 것 같은데 내 입장에서는 지금 한 10번 채운 것 같거든요. 이제 그만할 때도 됐죠? 그치? 확실하게 익혀두고 하셔야 합니다.
다 정리되셨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질문. y는 로그 2에 3x 플러스 5 마이너스 7. 이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적절히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아, 죽겠다. 고민해봐. 만약에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저걸 한번 바꿔보시고 만들 수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만한 이유를 제시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느낌상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곤란하다. 알겠죠? 만들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들어내셔야 되고 못 만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못 만드는지 이유를 정확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너는 자꾸 나 속일래? 아 진짜 나 이거 예민하거든. 아니 내가 예전에 이거 여러분들 한번 얘기했나? 그 스튜디오 강의 찍을 때 와 나는 재생 되고 있는 줄 알았지. 그리고 1시간 40분 동안 쇼하다가 녹화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딱 보고 내가 얼마나 상심에 빠졌었는데 그때 그게 용량 부족 때문에 녹화가 안 되는 거였거든. 근데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1테라짜리로 샀잖아. 제일 큰 걸로. 아 내가 사실 클라우드에다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뭔가 이게 불안정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기계치라서 잘 모르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바로바로 클라우드로 넘어갈 때도 있고 안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때 진짜 1시간 40분 쇼하고 이거 너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넉넉하게 샀죠. 아 집에 가서 요즘 용량 부족하지도 않고 참 좋아. 근데 배터리가 빨리 닳아. 4시간 연장 가도 가요. 자, 아무튼 찾아보셨어요? 자, 된다. 된다 손. 안 된다 손. 눈치 게임이야? 아, 참, 참. y는 로그 2에 3 바로 x 플러스 3분의 5 그다음 마이너스 7. 뭔가 느낌 쎄하지 않습니까? 로그 2에 x 플러스 3분의 5 플러스 로그 2에 3 마이너스 7 되잖아. 왜 안 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5만큼 y축 방향으로 로그 2의 3 마이너스 7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되잖아요. 잘 공부해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자꾸 낚이시면 안 된다니까. 물론 이거를 이제 마음 편하게 야 x에 무언가가 곱해지는 건 괜찮아 다 이거 평행이동 해가지고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외우게 시킬 수도 있겠지. 그치만 난 별로 그러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거 동그라미 x 이거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너무 그런 것들 막 뭐 매뉴얼화 시키고 그런다기보다는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되겠다 안 되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기르는 데 집중해 주세요. 자, 다 정리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안 줄라 했네. 아까 뭐였지? y는 로그 2에 3x 플러스 5 마이너스 7 맞나? 자, 그 다음 요거는 어떨까요? y는 2 로그 2의 x 플러스 1 더하기 2 된다고 생각하면 바꿔주셔야 돼요. 바꿔주고 난 다음에 이러니까 돼 라고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느낌 가지고 그냥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건 곤란합니다. 그 앞에 있는 2를 로그 2의 4로 바꾸고 곱하기 로그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그렇게 바꿔보셨어요? 네. 어디 한번 봐봐. 이거 로 네, 그렇게 바꾼 것이 그게 너가 원하는 형태의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예요. 그걸 따져보셔야죠. 너가 바꾼 그 형태가 이런 형태랑 똑같은지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응? 그 다음 그러니까 너가 그걸 다음까지 다 써보고 난 다음에 저런 형태인지를 판단 다 완료하고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너 말마다 아직 응? 이거요. 저 형태. 이거랑 같다고요? 네. 왜요? 안 되지 않아? 내가 분명히 잘못 만들었나? 그럼 너는 이것과 이것을 곱할 때 왜 얘랑 더 하려고 했어? 로그 2를 몇 번 곱했을 때 4가 되는 거랑 2를 몇 번 곱했을 때 이게 되는 거랑 그거를 곱하면은 그 횟수는 그대로 더해지는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는 횟수랑 횟수를 곱하겠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로그 2의 3과 로그 2의 7을 곱하면 로그 2의 10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너의 의도거든? 맞아요?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예시를 들어가지고 검증을 해봐요. 너의 생각이 옳고 그르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한 그 행동과 유사한 행동을 찾아서 이걸 써보고 만약 여기서 너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썼는데 나 이거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오개념이 있다는 거니까 그거 다시 제대로 공부하러 떠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너가 요것을 이거 생각해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 이거야. 맞다고 보여집니까 이거? 자 여러분들 내가 그 예전에 이런 얘기들 한번 했었죠.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이 로그 A의 N이다. 얘들아 로그끼리의 합이 진수끼리의 곱이야. 로그끼리의 합이 진수끼리의 곱이야. 여기서 절대로 로그끼리의 곱을 할 때 진수끼리의 합으로 쓰지 말도록 유의해주세요. 그렇게 실수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괜히 드리는 맛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역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실수들을 계속 반복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로그끼리의 곱을 하는데 왜 진수끼리 더하고 있어요? 로그끼리의 합을 했을 때 진수끼리의 곱을 해야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래서 근데 이건 내가 아까 그 중등특강 하면서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내가 이제 어떤 것을 그냥 풀 줄 안다. 그 당시 그걸 풀 줄 안다. 맞았다. 풀었다. 라는 정도의 수준에서만 멈추고 만족하고 넘어가면 딱 그까지 선에서밖에 이제 못 놀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 언제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든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만만한 정도의 상태까지 도달하시고 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추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는 할 수 있어.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 실수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실수의 원인이 내가 정말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는데도 그래도 나갔다. 그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사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해서 만족하고 넘어갔어. 그래서 뭔가 미숙해. 그래서 미숙해서 발생한 실수야. 그럼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반드시 시정해 주셔야 된다. 그 실수를 아니 그 전 과정을 그 전에 내가 거기까지만 만족했었던 그 부분을 수정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너가 이걸 헷갈린 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잘 했는데도 헷갈린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이 부분을 공부를 할 때 그냥 그때 당시에는 맞았는데 지금 뭔가 좀 아리까리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안일하게 대응을 했었던 건지 그거를 한번 다시 잘 체크를 해보시고 이 로그의 연산 파트로 다시 돌아가서 계산 부분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많은 연습들 좀 해주시는 걸 권장드려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계속 헷갈리고 있으면 안 돼. 정말 큰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그끼리의 합이 진수끼리의 곱이다. 오히려 로그끼리의 곱은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죠?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그걸 이제 뭐 로그 모 분의 로그 모, 로그 모 분의 로그 모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계산하는 게 로그의 곱의 연산이었죠. 그치? 그래서 로그의 합 연산과 로그의 곱 연산은 서로 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일단 요거를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합칠 때 뭐 이렇게 합으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로그 2에 x 플러스 5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겠죠. 네, 혹시 다른 애들 뭐 또 이거 뭐 바꿀 수 있다.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만들어줄 수 없다. 네, 그래요. 이 부분은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대칭이동 혹은 평행이동으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일을 처리를 하려고 아둥바둥 노력을 해도 절대로 저런 형태로 이가 알아서 사라져주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 아무리 빼려고 해도 이거를 뭐 요 안에다 집어넣어서 제곱을 만들어도 저거랑 이게 완전 다른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다음 이라는 것을 분리해가지고 막 로그 2에 2로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냥 그게 끝이야.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그래서 이 2라는 것은 어찌하더라도 일단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저런 형태로 만드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매뉴얼화 시켜주면은 다음과 같아요. 이런 식으로 x에 곱해져 있는 건 괜찮아. 근데 로그에 곱해져 있는 건 안 돼. 그래서 x에 곱해져 있는 건 괜찮고 로그에 곱해져 있는 건 안 된다. 그럼 x에 곱해져 있는 건 그건 왜 됐지? 요거는
쪼갤 수 있었으니까. 어떻게? 진수끼리의 곱은 로그끼리 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쪼갤 수 있었으니까 이거는 가능했었는데 요거는 쪼개더라도 아니면 안으로 넣어서 합치더라도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되고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됐다. 꼭 잘 정리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다음 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y는 2분의 로그 2의 x제곱. 이 두 개가 서로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2분의 1 로그 2의 x제곱이라는 것은 로그 2의 x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일단 요거는 어떻습니까? 이거 서로 두 개가 서로 같아요? 달라요? 이거 같아요. 로그 2의 x제곱이라는 것은 2로그 2의 x잖아. 형 앞에 있는 2분의 1이랑 같이 이렇게 계산되어가지고 2 곱하기 2분의 1은 어차피 1이니까요. 로그 2의 x는 로그 2의 x가 만들어지겠죠. 아니면은 내가 양변에다가 2를 곱해주면은 로그 2의 x제곱은 2로그 2의 x. 따라서 2로그 2x는 2로그 2x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결국 이 두 개의 식은 서로 같은 식이 됩니다. 그죠? 가능한 거야. 얘네 둘이 같다는 것은. 자, 그럼 이렇게 서로 식이 같은데 그럼 이 두 함수가 같다는 거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낸 문제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이 우변은 분명히 서로 똑같다고 해놨으면서 왜 두 개의 함수는 서로 같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걸까?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거 뭐 어제 수업하신 분들은 뭐 아시죠, 그렇죠? 왜 그랬지? 정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이 위에 있는 함수의 정역은 뭐예요? x는 0보다 크다. x는 양수, 그치? 이 밑에 있는 것은요? 0이 아닌 모든 실수. x제곱이 양수면 되거든요. x제곱이 양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x가 0만 아니면 다 됩니다. x가 심지어 음수여도 돼요. 음수여도 x제곱은 양수일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여러분들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밑과 진수의 조건에 의해서 우린 x제곱이 0보다 크면 되지 뭐 이게 꼭 x가 0보다 커야 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그래서 x제곱이 0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x 입장에서는 이제 0보다 커도 되고 0보다 작아도 돼. 다만 0이 되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이 위에서의 정역은 양수, 이 아래서의 정역은 0이 아닌 모든 실수. 그럼 이 두 개 함수의 정역부터가 달라. 그럼 어떻게 두 함수가 같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두 함수는 정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함수다. 메모해줘. 두 함수는 정역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함수다. 뭐 어제 하셨던 분들은 뭐 굳이 다시 메모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y는 3분의 1의 로그 2의 x 세제곱. 이거는 어떨까요? 이건 이 위에 있는 것과 서로 어떻습니까? 같을까요? 다를까요? 일단 식은 서로 어때요? 식은 같죠? 그럼 두 함수는 식이 같으니까 서로 같나? 맞아요? 자, 우리가
함수가 서로 같고 다름을 따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었죠? 정의요. 함수의 상등, 즉 서로 같은, 이 상등의 상자가 서로 상자의 등자가 그 같은 등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수의 상등을 논하기 위해서는, 즉 함수가 서로 같음을 논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은 정의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의된 부분이 서로 같아야지만 그 두 함수가 서로 같은 다르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의된 부분부터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두 함수가 같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정의역부터 먼저 따져보고 그 정의역이 서로 같은지 확인해 본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이 같은지 확인해 본다. 정의역도 같고 식이 같아요. 그럼 두 함수는 서로 어떤 함수예요? 같은 함수겠죠. 근데 정의역이 같은데 식은 달라요. 그럼 두 함수는 서로 무슨 함수입니까? 그건 몰라요. 또 속지. 이것도 내가 수학하면서 몇 번이나 했습니까? 아 정말 진짜 속상해 죽겠어. 자 정의역 x 마이너스 1, 0, 1 하나는 y는 x, 하나는 y는 x제곱, 하나는 y는 x세제곱. 자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가 뭐야? 마이너스 1, 0일 때는요 0, 1일 때는요 1. 자 얘는요 마이너스 1일 때 1, 0일 때는요 0, 1일 때는요 1. 얘는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0일 때는요 0, 1일 때는요 1. 그럼 이 두 개의 함수는 비록 식은 이렇게 다르게 생겼지만 서로 마이너스 1이 대응하는 거, 0이 대응하는 거, 1이 대응하는 거 똑같네? 그럼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 아니에요? 그래 정역이 서로 같고 식은 서로 다르지만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친구는요 정역은 같은데 식은 다른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을 선택하고 0이 0을 선택하고 1이 1을 선택하는 이렇게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얘랑 달라요. 그쵸? 그래서 정역이 서로 같은데 만약에 식이 서로 똑같아 그럼 얘는 무조건 같은 거야. 근데 정역이 같은데 식이 달라 그럼 몰라. 내가 따져봐야 돼. 그거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응. 근데 정역이 달라. 그러면 무조건 같은 함수가 아니지. 이해됐어? 그래서 정역을 먼저 따져보고 정역이 달라? 그럼 아웃. 정역이 같아? 오케이. 그럼 일단 고려 계속 해볼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식이 서로 같아? 오케이. 그럼 넌 같은 함수야. 근데 식이 서로 달라? 오케이. 그럼 넌 더 따져볼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근데 지금 얘랑 얘는 정역이 서로 어때요?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요? 서로 같아요. 얘 x 양수. 이것도 x 세제곱이 양수려면 x가 양수여야 되거든. 정역이 서로 같아. 근데 너희들이 아까 식이 서로 어떻다고 했어? 같다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같은 함수인 거겠지. 근데 얘네 두 개는 왜 다른 함수였어? 식은 같지만 정역이 달랐기 때문에 거기서 아웃된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개는 잘 구분해 주세요. 같은 함수, 다른 함수. 알겠죠? 나 이거 그만하게 해. 알겠죠? 진짜 반년 동안 이러고 계속 하는 거. 자, 그럼 뭐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함수에서 주의할 것들은 다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대치수로 넘어가면 되는데 일단 이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처럼 그 1대1 대응성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가, 그 다음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160페이지에 있는 이런 그 수의 대소 관계를 비교할 때도 이 그래프를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더 이제 크면 클수록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더 함수값들이 크겠죠, 그렇죠? 네.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일수록 더 작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160페이지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성질도 우리 지수함수에서 아까 그 했었던 부분들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잘 생각해가면서 보시면은 이 역시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일 겁니다. 사실 이건 로그의 연산 성질 같은 것들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따로 내가 다시 언급해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자, 이건 이제 그 개념 자체는 진짜 쉬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더
얘가 이제 증감수라면 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일수록 더 크고 감소함수면 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일수록 더 작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y는 로그 ax에서 그 a의 값이 1보다 더 큰지 즉 증감수인지 a의 값이 1보다 더 작은지 즉 감소함수인지 요거에 따라서 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큰지 작은지를 잘 따져주시면 최대 최소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기본적인 문제를 풀 때는. 자, 예를 들어서 162페이지의 첫 번째 그림표 봅시다. 자, x가 0과 2 사이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봅시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첫 번째 문제는 밑이 2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진수 x제곱 플러스 4라는 것이 어떠면 어떨수록 최대야? 클수록 최대야.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밑이 2분의 1이네. 그럼 얘는 감소함수야. 그러면은 x가 크면 클수록 더 무슨 값을 가져요? 최소값을 갖겠죠. 네, 그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최대 최소 문제는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162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점을 봅시다. 밑에 살짝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x가 1과 8 사이에 있는 상태에서 함수 y는 로그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 로그 2의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봅시다. 자, 당연히 이거 딱 보자마자 바로 로그 2의 x를 뭐 해주고 싶어? 치환해주고 싶죠. 라지 x로 치환하든 a로 치환하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자, 라지 x로 치환을 해주게 된다면은 y는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2 라지 x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자, 그러면은 요거 내가 식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아래로 볼록이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린 점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있잖아. 이 라지 미치겠네. 이 라지 x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x 값이 지금 여기 범위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1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이에서 제한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이 라지 x는 로그 2의 x였어요. 그럼 이 라지 x의 범위 역시도 제한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x라는 것이 1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 2의 x 마찬가지로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은 3보다 작거나 같은. 따라서 라지 x가 그 범위에 있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서만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는 거죠. 언더스탠드 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최소값은 뭐를 가져? 마이너스 1을 갖고요. 가장 최대값은요? 요때 그 함수값을 최대값으로 갖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해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항상 조심하실 것이 이때 x값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이때 x값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거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이라는 최소값을 갖는 거야? 아니야. 이건 라지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이라는 최소값을 갖는 거야. 그럼 라지 x가 1이라는 건 x 입장에서 뭐라는 거야? 2라는 거지.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라지 x가 3일 때 최대값 무엇을 갖는다 인 거잖아. 그치? 그럼 x 입장에서는 무엇일 때? 8일 때.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x를 물어봤으니까 x의 값이 얼마일 때라고 정확히 대답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네, 뭐 문제 관련된 것들은 이제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진행을 할 예정이거나 진행을 했으니까 네, 쭉쭉 다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들이 참 많긴 한데 이것들을 다 다뤘다가는 우리가 강구등식을 하지를 못하니까. 자, 195페이지. 대신 좀 이따가 시간이 좀 남을 텐데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문제를 좀 풀어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질문할 게 있으면 그때 이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걸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 요거는 여러분들 그 지수 방정식이랑 진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는데 한 가지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점이라고 해야 되나?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이
지수 같은 경우는 그 밑의 조건만 잘 신경 써주면 됐었어요. 그렇지? 밑이 0보다 커야 한다. 뭐 이런 조건들만 있었는데 이 로그는요 밑과 진수의 조건 두 개가 모두 같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가 조금 더 내가 신경 써줘야 할 부분들이 하나가 더 있다.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까다롭다. 좀 더 유의해 주셔야 된다. 라는 것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나머지는 그래서 전형적으로 그냥 뭐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지수 방부등식에서 했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로그에서 똑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큰 차이 없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자, 이그젬플 기준으로 한번 쭉쭉 보면서 나갈게요. 195페이지. 로그 2의 x가 3이래. x 얼마야? 8이겠지. 이게 로그 방정식 가장 기본이야. 그쵸? 자, 196페이지 이그젬플. 뭐 여기 뭐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뭐 로그 a x의 꼴이 반복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뭐 다 나뉘어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눈 상태로 학습한다기보다는 너네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카테고리로 나눠주는 작업들을 따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그 판단들을 계속 해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한 판단들 속에서 너네들이 스스로 그런 어떤 매뉴얼들을 만들어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카테고리를 스스로 만들어야지, 남들이 만들어준 카테고리 속에서는 사실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어쨌든 196페이지 저기 아래 보이는 이그젬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방정식 로그 2의 x는 4를 풀어봅시다. x는 뭐야? 16이지.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방정식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은 로그 2의 2x. 자, 그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얘네 두 개가 서로 똑같아? 우리가 요 얘기를 이제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이 로그 함수가요, 그러니까 a랑 b랑 서로 똑같으면 당연히 로그 뭐 예를 들어 뭐 n의 a랑 로그 n의 b랑 서로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얘네가 똑같다고 해서 얘네가 똑같다는 걸 보장할 수 있나요? 로그에서? 로그 함수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어떤 그 말의 뉘앙스 가지고 답을 유추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보입니다. 여기서는 눈치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포커페이스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내가 마스크까지 쓰고 있지 절대로 내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실 겁니다. 응? 이게 맞다고 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뭐 이거면은 당연히 이거겠죠. A랑 B랑 똑같은데 어떻게 걔네들이 함수값이 다를 수가 있겠어? 그치? 그럼 애초에 걔는 함수가 아니었겠죠? 같은 곳에 대입했는데 서로 다른 게 나올 수 있다는 거. 함수의 정의부터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배운 로그 함수는 그럼 다 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얘면 얘, 이건 당연히 성립해. 근데 얘면 얘, 이게 성립하냐 이거야. 이거 성립하죠. 그쵸? 왜? 로그는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1대1 대응돼. 그쵸? 물론 공용의 범위를 좀 적절하게 세팅을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로그, 방금 뭐겠지 이게? 문제가? x제곱 마이너스 3 2x? 이거를 보고서 자신있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라.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 얘네 두 개가 서로 같다고 해서 A랑 B가 같다는 걸 보장을 못하면 어떻게 여기서 이 얘기가 가능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럴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정말 여러 개의 식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얘랑 얘랑 서로 똑같다는 것은 이 진수 부분이 서로 똑같은 것 말고는 없다 라는 걸 내가 100% 확신하기 때문에 이 식을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을 풀어가지고 그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풀었을 때 답이 어떻게 나오나? 일단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얘는 3, 1 여기가 마이너스.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 혹은 3이 되겠죠. 자, 근데 내가 항상 여러분들이 뭐 조심하라고 했지? 밑과 진수의 조건 항상 조심하라. 그렇죠? 마이너스 1과 3을 모두 다 오리지널 식에다가 집어넣어 보셔야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는다. 문제 생겨? 안 생겨. 진짜 해봤어? 마이너스 1 대입해봐. 그러니까 이게 내 말투로 이게 따지면 안 된다니까. 내가 방금 전에 야 문제 생기냐? 일단 물어보면 적당히 그냥 뭐 눈치 뭐 안 생기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아니요 도리도리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난 절대로 그런 식으로 쉽게 답 유추 못하게 합니다. 되겠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안 되지. 뭐가 나와요? 몇? 마이너스 1 대입했는데 뭐 2분의 1이랑 갑자기 드라마 같은데 보면 딱 이 순간에 막 혈압 올라가지고 막 피토하고 그래. 마스크 벗어놨더니 막 빨간색 막 피가 공간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했는데 이거 뭔 소리야? 그래 뭐야 그래 마이너스 2. 야 그러면 여기 진수가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진짜 불가능해? 진짜야?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무수입니다. 그럼 3은요? 3도 한번 해보는 거야. 3도 여기다 집어넣어봐. 부합해요? 응. 부합해요? 응,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일과 진수의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괜찮은 거죠. 즉 만약에 둘 다 있는데 둘 다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럼 답 없는 거야 그럼. 답은 없음 이렇게 쓰면 돼. 둘 다 있는데 둘 다 안 나오는데 뭐 어떡해? 그치? 어쩔 수 없지.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있는 이그젠플. 자, 이것도 딱 보자마자 바로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냐? 치환하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를 뭐 T로 치환하든 K로 치환하든 뭐 X로 치환하든 뭐 너희들 알아서 해. 자, 그래서 뭐 이번에 K로 한번 치환을 해볼까? y는 K제곱 뭐 y는 여기서 깜짝이야. 미안합니다. 자, K제곱은 3K 마이너스 4 맞나? 플러스 3 보고 있는 것도 못해. 자, 그래서 이제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4, 1 마이너스 하니까 이제 K의 값은 마이너스 1 혹은 4. 야, 아까 마이너스 1 안 됐으니까 지금도 마이너스 1 안 되겠네? 하고 쓱 지우면 진짜 아닌데 자꾸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 자, 이 K라는 것이 뭐였어요, 이거? 로그 3의 X였잖아. 로그 3의 X의 값이 마이너스 1 나오는 게 뭐 이상해? 아니잖아. X는 얼마가 가능해요? X. 맞아, 3분의 1 가능하다 이거야. 자, 그 다음 K가 4가 되는 거. 뭐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없죠. 로그 3의 X가 뭐 4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80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98페이지 첫 번째 이그젠플. 자, x의 로그 x제곱은 100x다. 자, 딱 보자마자 바로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매뉴얼들이 막 있어야 돼. 여러분 나름대로. 뭐 하고 싶어요? 로그를 취하고 싶죠, 그렇죠? 도토리들. x의 로그의 x제곱은 100x. 로그를 취하는 거야. 로그를 취해. 자,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한다. 밑은 뭐로? 10으로. 여기에 밑이 10이니까요. 그쵸? 보이지? 10? 자, 그래서 이제 로그 x의 로그 x제곱은 로그 100x.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a랑 b랑 똑같으면 당연히 로그 a랑 로그 b는 똑같겠지. 당연한 거야, 그쵸? 자, 진수의 지수는 로그 바깥으로 뛰쳐나간다. 로그 x 곱하기 로그 x. 로그 x의 제곱이네요. 그럼 얘는 이제 얘는 어때요? 로그 100 더하기 로그 x. 그러니까 2 더하기 로그 x 이렇게 써주면 돼.
따라서 로그 x라는 것을 내가 k라고 바꿔보자. 그럼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2고 1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따라서 k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 혹은 2가 되겠다. 역시 마이너스 나온다고 무조건 다 지우지 말고 k라는 것이 로그 x였는데 로그 x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근데 혹시나 높아심에 뭐 이런 데도 이 원본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는 것까지도 괜찮아. 그래서 이제 여기 k의 값 이게 아까 뭐였지? 로그 x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 입장에서는 어떤 거야? x 입장에서는 x가 얼마일 때야? 응? 너 왜 잘 안 들리지? 아니? 왜 나 11이라고 들려? 10분의 1 그치? 네, 10분의 1. 10분의 1을 이제 여기다가 뭐 한번 대입해보는 거, 뭐 이런 거 확인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안 생길 거야. 근데 뭐 혹시 모르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10분의 1을 대입해.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이건 뭔데? 10분의 1이었지. 10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얼마야? 10이겠지. 이거 10분의 1. 되는 거야. 한번 확인해. 불안하면 확인해. 어차피 문제는 안 생길 거야. 이쪽에서 문제 안 생겼어요? 저쪽에서 문제는 안 생겨요. 어쨌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2 넣어봐. 간단하게 넣어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자꾸 해보셔야 언제 내가 확인을 꼭 해줘야 되는지 언제 안 해도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거 안 넣어봐도 괜찮아요. 괜찮아 다 되는 거야 하고서 그냥 넘어간다고 치자. 너네들이 그걸 어떻게 아는데? 나는 많이 해봤으니까 그걸 안다고 치자. 근데 너네들은 안 해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치?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불안해. 이거 내가 확인해봐야 되는 건가? 아닌가?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나? 자꾸 불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다? 다 확인해. 다, 싹 다. 그냥 나오는 족족 그냥 전부 다 여기도 한번 넣어보고 저기도 넣어보고 한번 다 확인해보는 거야. 그러면 언젠가 너네들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네? 라는 것들을 발견하겠지. 이런 데이터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너희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는 거야. 그럼 그런 경험들을 딱 카테고리별로 묶어가지고 그래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이런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테니 유의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지. 그래서 전부 다 확인해본다. 의심스러운 것들은 다 확인해. 알겠죠? 귀찮아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물론 연습 때는 조금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공부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저 밑에는 이거잖아. 요것도 이제 뭐 로그 취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이제 이것도 로그를 취해보면은 이건 2랑 5로 좀 다르네. 그래도 얘네 두 개가 뭐 연관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로그 10, 그러니까 상로 로그를 취해주면 되겠죠? 상로 로그를 취해주시면은 2의 2x죠. 5의 1 마이너스 2x. 여태까지 한 번도 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 2x, 2x도 서로 똑같죠? 양면에다 5의 2x 곱해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러고 싶다는 생각 안 드냐? 이거 양면에다 5의 2x 곱해보고 싶다는 생각? 그럼 10의 2x 제곱. 뭐 갑자기 한 번도 이 생각을 이 문제를 풀면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을 하고 싶네. 여기에다 이제 내가 양면에 로그를 취해주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뭐 여기에서 그냥 x의 값을 구해내는 것도 솔직히 우리 뭐 금방 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해주면 돼? 이 친구들아 이거 로그의 정의 아니야. 10을 몇 번 곱해야 5가 됩니까? 2x 번 곱하면 됩니다. 그지? 끝이잖아. x는 2분의 1 로그. 그쵸? 굳이 뭐 로그를 취하고 자주 할 필요가 뭐 있냐? 그치? 갑자기 이 문제 딱 보자마자 뭐 2x랑 2x랑 똑같아? 뭐하러 그러면 우리가 이거 로그를 취하고 그러고 있냐? 갑자기 이 생각이 문득 들었어. 괜찮은 방법이죠, 그쵸? 이렇게라도 문제 풀어주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똑같이 지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의 2x 제곱은 여기 5 하나만 더불어내 남아있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이제 로그의 정의에 입각해서 2x라는 것은 로그 10의 5, 즉 로그 5. 따라서 x의 값은 2분의 1 로그 5 이렇게 써주시면 해결되겠다.
근데 뭐 물론 이거는 이 출제자가 원하던 방식은 아닐 거예요. 원하던 방식은 당연히 로그를 취하는 거였겠죠. 그래서 이제 로그 2의 2x제곱은 로그 5의 1-2x제곱. 따라서 이제 얘는 2x 로그 2는 로그 1-2x 때문에 근데 이 로그 5라는 것을 내가 1 빼기 로그 2라고 쓸 수 있거든요. 왜냐면 로그 2랑 로그 5랑 더해야지만 이제 로그 11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치? 그래서 이 로그 5라는 것 대신에 로그 10 빼기 로그 2 이렇게 한마디로 1 빼기 로그 2인 거죠. 해서 이제 정리해 주시면은 아까와 같은 그런 계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가 뭐야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계산 되게 잠깐만 근데 아까 전에 그냥 이렇게 섞었어도 그럼 또 너무 이거랑 또 비슷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1 마이너스 로그 2 아니야 그냥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거 괜히 바꿨어. 이거 그냥 로그 5라고 해놓고 바로 계산해도 됐었겠는데 로그 5 그래서 이제 얘는 로그 5 빼기 2x 로그 5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이쪽으로 슉 넘겨버리면은 뭐 그때 이제 얘랑 이제 똑같은 루트를 타고 내려가겠죠. 그치? 그래서 이제 2x 하고서 이제 여기는 두 개를 더하니까 이제 1이 만들어질 것이고 하고 로그 5 해서 아마 요 정도쯤까지가 이 출제자의 의도이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밑에 뭐 해설을 보면 뭐 알겠지만 난 아직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요 정도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것을 이제 얘는 원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던 문제이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죠? 네. 자, 부등식은 뭐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방향성만. 그래서 방정식보다는 조금 까다롭죠. 좀 신경 써줘야 할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만 신경을 더 써주시면 되는 거고 증가함수일 때는 뭐 딱히 이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데 감소함수일 때 여러분들 이 정도인데 거기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 점만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말고는 뭐 다 똑같아. 얘도 최대한 그래서 개수가 아니라 그 숫자라든지 그 식을 아마 저희 앞에 방정식 했었던 거랑 부등식 했을 때랑 되게 유사하게 세팅을 해놨었을 겁니다. 그 예전에 그때 풀어봤었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209페이지에는 밑에 있는 이그젠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210페이지에 있는 이그젠플 여기에 있는 것들도 전부 다 이 수, 식 이런 것들 다 똑같이 세팅을 해놨었어요. 어쨌든 푸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209페이지에 있는 이그젠플 보시면은 요거는 뭐 어떻게 해줍니까? 치환해준대. 그렇지? 치환해줘가지고 이제 그 치환된 그 결과에 2차 부등식의 형태가 나올 테니까 그걸 풀어주고 난 다음 그거에 맞게 이제 x의 값을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210페이지도 뭐 해주면 되겠어요? 당연히 첫 번째 이그젠플 보시면 로그 취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이그젠플은요? 이것도 역시 로그 취해주면 되겠죠. 둘 다 똑같이 상로그를 취해주면은 문제가 풀리겠네. 그렇지? 너무나 동화 반복일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특강은 약간 그 개념 설명 위주, 그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문제들의 적용을 어떻게 시키는지가 좀 위주가 된다면은 정규 수업이 이제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그 풀이에 대해 좀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규 수업 때 사실 정규 수업이 지금 좀 이것보다 빨라가지고 약간 좀 엇박자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뭐 삼각함수라든지 바로 다음이죠. 목요일부터 이제 삼각함수 시작한다. 삼각함수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이 개념 공부 다시 철저하게 해 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숙제 삼각함수 공부하시고 그 다음 또 수열 얼마나 재밌습니까? 삼각함수 수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또 수열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쭉쭉 이어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해봤자 아마 다음
다음 주 정도쯤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나? 그쵸? 다음 주 정도쯤이면 수요일까지도 아마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부지런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강의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나머지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고 질문하도록 하자.